네, 그럼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읽어드리려 왔어요, 바삐. 벌써 2시 45분을 향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나른한 지금 시간이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그 유키에 죽은 사람이 도우미를 죽였다고 이제 말이 나오고, 참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서로가 지금 누가 도둑이 되고 누가 살인자가 되는지, 산장 안에 누가 지금 어떻게, 참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참 이런 긴박한 순간인데도 강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연이어서 계속 이어갈게요. 유키에 씨는 다카유키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게이코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하면서 다카유키를 바라보았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그때 도모미를 살해한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말이 떼는 소리를 하기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유키에는 사촌언니 약혼자에게 마음을 줄 만큼 몰상식한 아이가 아니야. 아니죠, 아버님. 그건 몰상식하다거나 정숙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절실히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비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동도 하는 법이죠. 그리고 유케이 씨의 마음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지 않아요. 도모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도모미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네. 아버님 도모미가 직접 말했어요. 그녀는 유키에 씨를 무척 걱정했어요. 아니 두려워했다고 해야겠죠. 다카유키 씨를 보는 유키에 씨의 눈빛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유키에 씨가 무슨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 도모미가 내게 그런 말을. 아스코가 고개를 비틀었다.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도모미가 부탁했어요. 그녀도 사촌 동생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도모미라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만약 유키에 씨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다카유키 씨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도모미는 그렇게 걱정했어요. 유키에 씨는 어떤 남자도 매료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여자다. 그에 비하면 자신은 한쪽 발이 없는 여자다. 그거군. 게이코가 미처 말을 잊지 못하자 도시아키가 그녀를 대신했다. 자신이 하려고 했던 말이 맞는지 게이코는 잠잠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듯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이야. 기도가 낮게 응얼거리듯이 말하더니 집게 손가락으로 다카유키를 가리켰다. 그녀가 유키 씨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전에 그녀가 말한 적이 있어. 남자의 외모는 상관없다고. 포용력이 있고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런 타입이 아니야.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사람들도 웃지는 않았지만 모두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반론할 필요조차 없다는 식의 시큰둥한 표정들이었다. 다카유키 씨는 기도가 불쌍해졌다. 그는 유키에도 자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으리라고 믿었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지금까지도. 다카유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지? 유키의 마음을 알고 있었나? 도시아키가 물었다. 다카유키로서는 그 질문이 껄끄럽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었다. 글쎄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일단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하기 어렵겠지, 안 그래? 옆에서 진이 조롱하듯이 말했다. 다카유키는 그를 힐끔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해주지 그래. 쑥스러워할 때가 아니잖아. 도시아키가 재차 말했다. 다들 마른 침을 삼키며 쥐시하고 있었다. 애매한 말로 얼버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녀가 저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한 몇 번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완곡한 말투였지만 그 말이 긍정을 뜻하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했다. 도시아키와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도는 입술을 깨물었다. 설령 그런다 해도 유케가 우리 도모미를 살해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자세로 노부히코가 말했다. 다카유키 군은 빼앗고 싶자면 그녀의 아름으로 접근하면 될 일. 상대를 몸이 불편한 나이야. 유케가 그런 마음이라면
도무미는 상대가 되지 않았을 테지. 당신 그렇게 말하면 우리 도무미가 너무 가엾잖아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카유키가 말했다.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다. 유케 씨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든 도우미 씨와 제 사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 다카유키 자신이 예상한 이상으로 큰 반응이 있었다. 비디오 임시 정지 버튼이라는 누른 것처럼 전원이 표정과 문질김이 굳었다. 그리고 시간을 양쪽으로 가르는 듯한 공백이 있었다. 모리사키 부부가 그 눈에 깊은 슬픔을 담고서 딸의 전 약혼자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랬겠지. 그렇고 말고. 아스코가 손가락 끝으로 눈가를 눌렀다. 다카유키 씨는 그랬을 거야, 아무렴. 그러니까 유키가 그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도우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마 유키 씨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게이코가 말했다. 유키 씨에게는 조금 전에 아버지 말씀하신 그런 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이 세상에서 도우미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다카유키 씨 마음은 도우미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착한 육개가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거니? 아스코가 눈을 몇 번이나 깜빡거리며 말했다. 사랑은 맹목적인 거니까 말이지. 옆에서 진이 끼어들었지만 모두들 그 말을 묵살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 하지만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사전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증거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어디까지 살이 정연한 가설에 불과하지. 도시학기가 신중한 말투로 게이코에게 말했다. 어떻게든 그 증거를 찾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로 도우미가 살해당했다는 가설을 전개한 것이군. 여러분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 UK의 반응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땠는데 내가 보기엔 역시 UK가 도우미를 죽인 범인이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UK씨가 살해당한 일로 오히려 제 추리가 전혀 빗나가지는 않았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게이코가 도시학계에게서 다카유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유키 씨가 다카유키 씨를 사랑했다는 것도 그녀의 태도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고요. 다카유키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몹시 힘겨웠지만 도망칠 수가 없었다. 좋아, 그렇다면 너희 추리가 다 맞다고 치자. 도무미를 죽인 사람은 유키였어. 그렇다면 이제 유키가 왜 살해당했는지 설명해봐. 하기가 듣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가지만. 네, 짐작하시는 그대로예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게이코가 미간을 찡그렸다. 복수죠. 도모미 복수를 위해서 유키에 씨를 죽였을 거예요. 모리사키 부부를 숨을 삼켰고 도시아키는 예상하다는 듯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겠지. 다카유키로서 의외의 대답은 아니었다. 그리고 저 외에 도모미의 죽음의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게이코가 그렇게 말하자 기도가 그녀의 말을 물고 늘어졌다. 아하, 본인 외에란 말이지. 범인은 당신이 아니 누구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군. 게이코는 넌더려가 난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도모미를 사랑했던 사람 모두가 용의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거기에 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조금 전과 정반대잖아. 도모미 친족인 우리가 가장 혐의가 짙다는 말인데. 도시학기 말에 게이코는 미안하다는 듯이 다카유키를 보았다.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다카유키는 충분히 이해했다. 압니다. 저도 용의자의 한 사람이겠죠. 도모미를 위한 복수라면 제가 가장 의심을 사는 게 당연하죠.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게이코는 슬며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도 사과의 뜻이 없었다. 다카유키는 그녀가 자신을 단단히 의심하고 있다고 느꼈다. 저는 그런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육계 씨가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 발상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어요. 기도가 도끼를 품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길게 늘어놓은 추리도 그야말로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억측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제기한 두 여자를 살해한 범인이 동일 인물일 거라는 가설과 별 차이가 없죠. 아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복수설보다 동일설 쪽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우선. 거기까지 말하고 게이코는 보았다. 당신에게 도우미 한씨 살해 동기가 있다는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복수설 따위 가정스러운 가설로 모두를 속이는 수작으로 느껴지는데 아니도 증거가 없다곤 하지만 게이코 씨 가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은데요. 다카유키가 말했다. 상황이 이럴 때는 유독 기도에게 반박하고 싶어진다. 게다가 게이코 씨가 수당하다는 당신의 추리 역시 증거가 없잖아요. 기도가 눈을 치켜뜨면서 뭐라 말하고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상대를 제압할 만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지 팔짱 끼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렸다. 지금까지 논쟁으로 불명해진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유키의 살해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게이코만 해도 자신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설명을 더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뭐야 입을 다물고 다 끝난 거가? 진이 조용하듯이 말했다.
그런 그에게 도시학교가 밋밋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이 아니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막, 탐정력. 오후 1시가 조금 지났다. 지는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인젤들을 다소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바깥 출입이 가능한 현관이나 주방 가까이 있는 것만 경계할 뿐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도 별다른 계제를 가하지 않았다. 유케의 죽음을 둘러싸고 인젤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연대감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다카유키만 해도 강도 때문에 별장에 갇혔다는 사실보다 유케를 살해한 사람이 누군가인데 더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진가다고는 어차피 떠날 사람이지만 살해범에 관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카유키는 식당 테이블에 팔을 괴고서 문고본에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물론 글자를 읽지는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에 게이고가 한 말만 오락가락했다. 유키 씨는 다카유키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외에는 아니었다. 그때 다카유키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일과 관련해서 유케의 아버지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언제나 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의 시선에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카유키는 감지하고 있었다.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올 2월 15일, 그러니까 발렌타인 다음 날 확신했다. 그날 일을 끝낸 다카유키가 퇴근하려는데 사무실에 유케이가 나타났다. 그녀는 근처까지 왔다가 잠시 들려놓으라고 했다. 다카유키는 사무실 내부를 잠깐 구경시켜준 후 부근에 있는 찻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발레와 연극 얘기를 얼마가 나누었을 때였다. 그녀가 문득 중얼거렸다. 이제 결혼식까지 2달 남았네요. 약간 갈라진 목소리였다. 그렇죠. 요즘 도우미 언니가 무척 행복해 보이더군요. 저 끝만 같다고. 볼 때마다 얘기해요. 유케의 눈길은 그녀 자신의 손을 향해 있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감싸듯 두 손으로 찻잔을 쥔 채였다. 이런 시기에는 누구나 마음에 들드는 법이죠. 모두가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찾았다고 믿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 지나지 않는다는 높은 이혼율을 보면 알 수 있죠. 좀 겸연쩍은 화제라서 다카유키는 일부러 농담처럼 말했다. 그런데 유키에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도우미 언니와 다카유키 씨는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보장해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강경한 말투였다. 다카유키가 당황스러워하자 그녀는 흥분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듯 하얀 볼에 두 손을 댔다. 미안해요. 보장이라니. 그건 건방진 말을.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행복할 텐데. 아닙니다. 유키 씨가 보장해 준다면야 그보다 든든한 일이 없죠. 도우미 씨에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다카유키가 웃으면서 말하자 그녀는 또 그녀 답장을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도우미 언니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그녀는 아까보다 더욱 얼굴을 붉혔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언니가 알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끼리 이 얘기로 끝내죠. 유키에는 찻잔에 스푼을 담고 후휘휘 저으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끄덕였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처음 다카유키 씨를 봤을 때 도우미 언니가 정말로 좋은 사람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사과를 당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덕분에 다른 행복을 찾았으니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유키 씨에게 틀림없이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는 듯 했다. 난 틀렸어요. 별다른 재주도 없고 도우미 언니 같은 협소한도 없고 언니가 부러울 따름이죠. 그녀도 그녀 나름으로 큰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도 알아요. 언니를 부러워하다니 주제넘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도우미 언니는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케의 태도가 평소와 달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다카유키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의 한쪽 볼에 적막한 미소가 살며시 번졌다. 미안해요. 괜한 말을 해서. 아닙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은 듯 밑가에 미소를 머금더니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몇 번인가 발레와 영국에 데리고 가주셨죠? 저 정말 즐거웠어요. 또 가도록 하죠. 연락할게요. 다카유키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젠 됐어요. 충분히 즐거웠어요. 게다가 그녀는 몇 초 동안 다카유키 얼굴을 바라보고는 방긋 웃었다. 떨쳐버리고 싶어요. 떨쳐버린다고요? 네, 하지만 다카유키 씨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옆에 놓인 가방 안에서 조그만 종이 꾸러미를 꺼내 다카유키 앞에 놓았다.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와, 뭔데요? 열어보시면 알아요. 다카유키는 예쁜 포장지에 쌓인 것을 받아들였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용물을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전혀 몰랐다. 저 다카유키 씨 유키에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무쪼록 도모미 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그거야 뭐 정말 언니가 슬퍼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그녀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슬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카유키는 유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약속할 수 있나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죠. 유키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그 후로는 무슨 말을 건네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다카유키는 찻집 앞에서 그녀와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 포장지를 뜯어보니 안에는 직접 만든 초콜릿이 들어있었다. 발렌타인데이는 지났지만 이라는 메모와 함께 그 순간 다카유키 레일에 번뜩이는 게 있었다. 동시에 지금까지 일이 단편적으로 되살아났다. 유키에가 바로 때로 자신에게 보인 친절함과 수줍음, 그런 것들이 퍼즐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제야 다카유키는 그 유키의 본심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 오늘을 그를 찾아온 것이다. 다카유키는 초콜릿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걸 도무미에게 줄 수 없으니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다. 초콜릿은 달콤하고 그리고 조금 씁쓸했다. 그 후로 유키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었다. 아니 얼굴을 마주하는 일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 도우미는 여전히 연극이나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 모양이었지만 유키가 가진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 무렵 유키의 행동을 생각하면 계획과 추리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 가령 유키에가 다카유키를 사랑했다고 해도 그녀는 그를 포기하려 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 그녀가 도우미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이 사랑을 이루려고 했을까? 더구나 도우미가 죽은 후에도 다카유키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다카유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모조 레이코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았다. 도우미 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유키 씨? 예리한 여자군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양쪽 다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녀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군요. 다른 생각? SOS 정적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건 말이에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하 하고 다카유키는 이해했다. 누가 저지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군가가 유케 씨를 살해한 범인일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지목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누구든 가능하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아는 건 레이코 씨는 아니라는 건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맙네요. 하지만 어떤 일에도 착각은 금물이죠. 시무조 레이코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역시 묘한 여자다. 그런데 다카유키 씨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필케이스 얘기니까. 필케이스? 다카유키는 살짝 긴장했다. 갑자기 대화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슴이 술렁거렸다. 사모님은 도우미 씨의 시신을 인수하러 갔을 때 필케이스 안에 하얀 캡슐 2개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셨어요. 다카유키 씨도 아는 사실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휴게실에 들렀을 때 유품을 보았다고 다카유키는 대답했다. 그럼 다카유키 씨가 본 것은 나중이네요? 네, 뭐 그런 셈이죠. 미안하지만 시신을 인수하러 갔을 때의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모조 레이코는 입술에 미소를 머금은 채 빈틈없는 눈초리로 다카유키를 보았다. 숨이 막힐 정도의 답답함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다카유키는 지난 2, 3일 동안 일을 기억해내는 것조차 곤란할 지경이었다. 너무도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갈 수 없는 공간에 갇히는 터라 시간 감각이 완전히 갈피를 잃고 말았다. 오늘도 딱히 뭘 할 것도 없는데 해가 가고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진이 각자의 방을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UK 일기장에서 찢겨나간 페이지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알면 범인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듯했다. 그로서는 범인을 모른 채 눌러있기가 찜찜할 것이다. 하지만 없어진 페이지를 찾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범인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감췄을 것 같지 않았다. 어쩌면 잘게 찢어서 변기에 흘려버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예상한 대로 1시간쯤 지나 지치는 얼굴로 진이 나타났다. 수학이 없는 모양이군. 도시아키가 말했다. 진은 의자에 털보다 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몸 검사를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본인이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리 없겠지? 이제 방으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아스코가 물었다. 좋으실 대로 좀 어질러져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일어서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핀 눈치였다. 사실은 혼자 있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모르니 자리를 뜰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진과 다고는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었다. 커튼은 꾹꾹 닫힌 채였다. 이제는 경찰도 순찰을 돌리지 않은 듯했다. 분위기의 무거움이 최고도에 달했다고 여겨졌을 때였다.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전원이 몸을 움찔했다. 진이 벌떡 일어서더니 아스코에게 총구를 겨눴다. 받아. 몇 번이나 말하지만 허튼 짓은 하지 말고. 나도 알아요. 아스코는 이런 상황이 많이 익숙해졌는지 긴장을 해도 겁먹은 기색은 아니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그런데 수화기를 들기 직전에 벨소리가 멈췄다. 뭐야, 잘못 걸려놓은 전화인가? 아스코의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왔다. 곧바로 다시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을 뻗었다. 그러자 진이 아스코를 제지했다. 잠깐만, 6시가 넘었군. 그가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좋아, 여기 그대로 있어. 전화는 내가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고.
그가 장갑 낀 손으로 수화기를 들더니 신중한 동작으로 귀에 가져다 댔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한 지는 긴장한 얼굴로 상대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약 2초 후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후지 어떻게 된 거야 대체? 그 말에 다거의 표정도 누그러졌다. 후지라는 동료에게 걸려온 전화인 듯했다. 인질들이 얼굴에 새로운 긴장감이 어렸다. 실은 이쪽에도 문제가 생겼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는 은신하려던 집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곳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등을 대충 설명했다. 상대가 상당히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을 진이 말투로 알 수 있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 순찰도는 경찰에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이 별장을 나갈 수 없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진이 매달리듯이 말했다. 그 말투에서 후지라는 인물에 대한 신뢰감이 엿보였다. 알았어. 그럼 손은 안 댔지. 아, 역시 그 방법밖에 없겠군. 오케이, 준비해 놓지. 5분 정도 지나 전화를 끊은 진이 닭갈비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네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군. 드디어 우리 출발 시간이 정해졌다. 내일 동트기 전. 동트기 전이라니? 노부이과가 있었다. 그럼 아직도 12시간 가까이 남아있지 않나? 그때까지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어쩔 수 없잖아. 사람들 눈에 띄면 곤란하니까. 그래도 동트기 전까지 기다릴 건 없잖아. 밤이 깊어지면 바로 출발해도 되지 않느냐 말이야. 파트너가 후지라고 했나? 도시학기가 말했다. 왜 그렇게 늦게 오는 거야? 좀 더 빨리 오라고 하지. 그럴 수 없으니까 이 고생인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다니 왜? 도시학기가 질문에 질문 대답할 듯이 하다가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고 보니 시모도 레이코 끼어들었다. 이쪽에서 그 후지라는 인물에게 연락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러다면 그 후지라는 사람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지는 성금성금 그녀 앞으로 걸어가 예쁘게 생긴 코 앞에다 대고 권총을 좌우로 흔들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러나 그녀는 그 정도의 위협에 기가 죽을 여자가 아니었다. 레이코가 대연하게 말했다. 내 생각에 후지라는 인물은 경찰의 감시가 사음한 곳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밤이 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군, 알겠어. 도시락에 갑자기 손뼉을 착 쳤다. 후지라는 놈 은행 내부 사람이야. 그리고 내 놈들이 길잡이 노릇을 했겠지? 하지만 경찰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고. 내부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후에도 관계자를 감시하고 있을 게 틀림없어. 그 감시망이 완화되어 빠져나올 기회가 생길 때까지 움직일 수 없는 거겠지. 다구가 도시학교 앞으로 가서 라이플을 들이댔다. 몹시 낭패한 괴색이었다. 다구의 표정에서 도시학교 추적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군. 노부이코가 한숨을 쉬었다. 은행 내부에 공범이 있었어. 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당한 꼴을 보이더니 하는 눈초리로 다구를 노려다보았다. 다구는 그 눈빛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 어때 은행 관계자가 어디 한 명인가? 요컨대 당신 애들에게 못을 보이지 않으면 그만인 거지. 후지라는 건 당연히 가짜 이름이겠군. 노부이코가 묻자 지는 낄낄거리며 몸을 뒤로 젖혔다. 당연하지. 세상에 본명으로 강도질을 한 놈이 어디 있겠너? 어디 있겠어? 진과 다구와 후지 대체 어떤 3인조일까? 하고 닭가육기는 생각을 했다. 진과 다구만 해도 그저 일확천금을 노리는 얼치기 강도 이상은 아니었다. 게다가 은행 관계자인 후지라는 인물도 가담했다고 하는데 세 사람은 과연 어떤 계기로 모여 은행 강도를 공모하게 됐을까? 닭가육기는 그것이 궁금해졌다. 아무튼 이렇게 지내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까지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도몸이란 여자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꼭 알아내고 싶군. 나도 관심이 생겨서 말이지. 나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할게요. 여러분 시간 나면 다시 내일 시간이 있으면 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머지 시간도 정말 사랑스럽게 이쁘게 자신있게 똑부러지게 웃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